안녕하세요. 이렇다 21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희쌤 나오셨어요? 찬희쌤입니다. 네. 오늘 또 알파조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너무 편해하는 출연진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알파조입니다. 항상 안녕하세요. 또 편애한다고 얘기를 해. 아, 그런가요? 그렇게 표를 내. 표를 내. 네. 이제 저도 좀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런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너무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오늘 찬희쌤하고 저희가 무슨 다른 일로 회의를 했었는데 회의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백신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근데 아니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백신을 맞을 건가 말 것인가? 네. 왜? 그런 얘기를 겁이 나서 뭔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음모로 이론이죠. 백신과 관련된 음. 뭐 백신이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들이나 아직도 그런 얘기들이 막 나돌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의료진한테 많이 들었을 나돌아요. 때는 망설이게 되죠. 그 이제 일반 그냥 뭐 언론인이나 그냥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그 얘기를 전해주면은 되게 좀 그렇지. 덜컥 겁이 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확진자 수도 살펴보고 막 이랬었는데 4월 14일, 그러니까 어제잖아요. 어제 확진자가 731명이나 또 그렇죠.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7일 이래 97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다시 이게 대유행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알파조님이 이와 관련된 방송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님? 오늘 코로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지금 우리나라도 갑자기 한 몇 주 전부터 뭐 600명대, 700명대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요 4차 대유행.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강력한 봉쇄 조치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게 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영국발부터 시작해서 이 전파력이 엄청나다고 알려진 이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제4차 대유행의 주범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독일, 프랑스, 이태리 또다시 이제 고강도 봉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유럽보다는 좀 낫거든요. 그렇죠. 확진자 수도 신규 확진자 수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도 유럽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여기저기 곳곳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전파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래서 미국도 갑자기 다시 확진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진국 얘기인데 브라질, 인도 이런 신흥신장국들, 인구 많은 곳들 이런 데는 사실은 거의 통제불능 상태에 있죠.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예고를 했었죠. 온다, 다시 온다. 전문가들이 보통 이 수학적 모델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 확산 양상 주기를 계산을 했어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시기가 올해 4차 대유행이 오는데 그 시기가 네. 올해 한 3월, 4월쯤이 될 것이라고 이미 거의 예견을 정확하네요. 했었었는데 네네. 지난해 2월 달에 2020년 2월 달에 이제 1차 네네. 대유행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랬죠. 그래서 2차 대유행이 8월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2차 대유행이 왔고 네네. 그 후로 3차 대유행이 언제냐면은 12월 달쯤 3차 대유행이 네네. 4개월 만에 이제 왔었어요. 그래서 주기가 6개월, 4개월로 이렇게 짧아졌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대유행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4차 대유행은 한 3월경쯤에 온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미 있었던 거죠.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럼 결국 집단 면역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난번에 한번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저기 스페인 인플루엔자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이제 확산했을 경우에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집단 면역밖에는 없는데. 아니면 지가 사라지던가. 그렇죠. 우리 그때 얘기했었죠. 그 스페인 맞아요. 인플루엔자 네. 같은 경우는 갑자기 2년쯤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사스, 자기 스스로 사스도 그렇죠, 사스. 자기 사스도 그랬던 네. 것처럼 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자동 소멸 자기가 그냥 스스로 죽던지. 근데 지금 저는 혹시나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은근슬쩍 기대를 했죠,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면 집단 면역은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은 백신을 맞는 것 말고는 사실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가요? 아니면 감염되던가 둘 중에 하나지. 음. 감염이 돼서 이미 스스로 감염돼서 살아나는 거죠. 항체가 생기던가 아니면 백신을 네. 통해 맞아서 이제 집단 면역을 가던가 항체를 갖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록다운, 이 봉쇄 조치 이런 것도 사회적 방역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파 속도를 줄이는 것. 그래서 그리고 치료제를 먼저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치료제는 사망률을 낮추는 것. 그렇죠. 네네. 그냥 미봉책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바이러스를 종식시킨다, 이 팬데믹을 종식시킨다. 이거는 사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 달성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이제 이런 거죠. 네, 오늘은 이제 코로나 방송이라 그래고 저도 이제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네. 유럽에서 지금 현재 영국이 가장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Our World in Data 자료를 좀 보니까 유럽에서 영국이 1월 8일에 네.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때 하루 신규 확진자가 6만 8천 명을 넘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굉장히 일찍 접종을 시작했어요. 12월 8일 날 시작했어요. 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시작했죠. 네, 네. 최초로 접종을 시작해서 지금 4월 12일 통계가 나와 있는데 4월 10일 현재 1회 이상 접종한 인구가 무려 3,200만 명이에요. 인구 대비 48.4%. 거의 절반은 다 네. 맞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걸렸다가 면역 생긴 사람도 있으니까 네네. 4월 11일 통계를 보니까 일일 확진자가 1,730명까지 떨어졌어요. 어, 그러니까 6만 8천 명이다가 1,700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졌구나. 영국은 그냥 어. 이렇게 급락, 네. 급락. 네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의 효과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젠가요 우리나라 뉴스에 저도 봤어요. 술집과 네. 식당이 문을 열면서 뭐 환호하고 막 그런 거 네. 와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봤죠. 맞아요. 또 이스라엘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4월 13일 현재 1회 이상 접종한 인구 비율이 제일 높아요. 이스라엘이 네. 58.9%에 달했고요. 1월 달에 좀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이때 하루 이제 이게 3차 이제 대유행 때죠. 하루 1만 명 이상의 확진이었는데 엄청나다 여기도. 4월 13일에 176명으로 떨어졌어요. 오, 급락했네요 네, 여기도. 그래서 지금 이제 알파고가 잘 얘기했듯이 음. 집단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 두 개 나라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지금 접종률이? 4월 13일 현재 예. 1회 이상 1회 갖고 안 되잖아요. 보통 2번 해야 되잖아요. 네네.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이 2.4%밖에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아니 볼수 저처럼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 안 맞고 있냐? 물론 순서도 아직 안 됐지만.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백신 확보를 통한 집단 면역이 시급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집단 면역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까요? 집단 면역 도달 시점은 지금 이제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을 시작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접종이 현황하고 지금의 속도를 보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는데 먼저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 그래서 제 백신이 그리고 확보한 계약한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네네. 얼마를 들여온다. 이제 이게 예정대로 공급이 된다. 그렇죠. 이 전제 조건이 있고 지금의 현재 속도를 보면 언제 집단 면역이 그러니까 뭐 하루에 몇 명을 맞추잖아요. 접종을. 네네네. 그러면은 인구의 뭐 얼마까지 막 보통 70%에서 80% 정도 맞춰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언제 도달할 수 있는지 단순 계산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충분한 물량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백신 얀센은 이제 한 번만 맞는 그 백신이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얀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백신 지금 출시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임상 실험을 이제 종료를 앞두고 있는 모든 백신이 대부분 다 2번을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에 도달을 하려면 전체 인구의 200%에 해당하는 분량의 백신을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이제 선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랬을 때 주요 국가별로 이미 작년 12월 초에 그러니까 12월 초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였는데 백신 확보 현황에 대한 그 조사 결과가 한번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해외 언론에. 네. 그걸 보니까 작년 12월 초에 미국이 미리 확보해 놓은 그 백신 분량이 전체 인구 대비 139%였고 네네. 일본이 120%, 프랑스가 168%, 독일이 186%, 이탈리아가 186%, 영국이 295%. 네네. 인구의 3배 정도 되는 부분이죠. 호주가 269%, 캐나다는 놀랍습니다. 383% 거의 인구의 4배 수준. 엄청나다. 두둑하게 보장을 했네. 네. 그러니까 이미 인구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2배 이상을 그러니까 4배 그러니까 원래 200%가 필요한데 네네. 영국이나 이제 캐나다 거의 같은 4배예요. 경우는 거의 이제 그 필요 이상의 분량까지 일찌감치 목표를 이제 그 달성을 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백신 확보 목표를 캐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압도적이고 독보적이고 근데 선진국만 한 건 아니에요. 남미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가 119%. 어허.
그다음에 칠레가 139%. 두 나라가 다 OECD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우즈베키스탄이 110%. 그래서 자국 인구를 일단 1회분은 일단 모든 국민한테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미 그러네요. 12월 초에. 네. 어쨌든 자기 전체 인구를 상회하는 분량의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이미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우리나라가 이게 백신 확보에 되게 더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왠지 좀 불길해요. 우리나라의 현황이 어떻게 돼요? 이때 네. 엄청 불길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12월 초예요. 작년 12월 초. 아직 이때는 백신이 출시도 안 돼 있는 상태였었죠. 임상 시험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였었는데 이미 이 나라들이 전체 인구의 100%를 커버할 수 있는 이상 그 이상의 이제 백신을 확보한 거잖아요. 네. 이 시점에 한국이 얼마를 확보를 했냐? 5%였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5%를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청 홈페이지를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질병청이 백신 업체들하고 접촉을 해서 공급 계약을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이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 시작한 시점이 6월로 나옵니다. 아, 거기에. 일찍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확진자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었어요. 이 당시에 여름이었잖아요. 몇백 명도 안 됐죠. 예. 얼마 안 되는 수준이었었는데 실제로 6월 달부터 이제 접촉은 했어요. 근데 계약을 언제 체결을 했냐? 그게 12월이나 돼서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계약이 너무 늦었네요. 그래서 네.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급해졌죠. 그래서 이제 막 그 당시에 이미 선진국들이 이미 성구매 계약을 뭐 어마어마한 물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뒤늦게 움직이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도상국을 네네, 위해서 맞아요. 만들어놓은 이 WHO의 코백스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손을 벌려서 먼저 1,000만 회분을 확보를 했고요. 이제 코백스한테 계약을 하는 과정이 그 시점에 동시에 개발 업체들하고 막 서둘러 접촉을 해서 제일 먼저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질병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스트라제네카였는데 그렇죠. 그게 11월 27일이었었어요. 계약 체결 날짜가. 네. 그래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때 확보한 물량이 아까 12월 초에 5% 확보했다라고 공식 조사된 그 자료를 그러군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 12월 중순부터 나머지 업체들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럼 이유가 언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공급 계약 체결을 했냐? 그게 8월이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유럽이 8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랑 제일 먼저 이제 체결을 했는데 이때도 8월이었으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4개월이 늦어서 4개월 정도 차이 나네요. 굉장히 뒤처졌다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6월에 공급 계약 논의를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6개월간 협상만 하다 12월에나 계약을 했을까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의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접촉을 시작한 시점은 그렇게 늦은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계약을 하지 않고 저렇게 오랫동안 끌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알려진 바 없어요. 언론에서도 그래요? 보도도 안 되고 질병청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고 정부도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질병청이 12월 말 12월 31일 날 제 기억으로는 정은경 질병청장이 12월 31일 날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도 충분하게 분량을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600만 명의 분량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를 5,183만 명인데 네. 대비 108%에 해당하는 분량이다라고 이제 그 연말 마지막 날에 지난해 마지막 날에 그렇게 발표를 했고 두 번째 또 정은경 질병청장이 나와서 백신 확보를 추가 확보했다고 발표를 한 게 공식 발표한 게 2월 16일입니다. 2,300만 명분을 추가 계약을 했다라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고 그래서 그 12월 말에 발표한 5,600만 명 플러스 2월 16일에 발표한 2,300만 명을 합쳐서 7,900만 명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계산해 보면 그래도 모자라죠. 전체 인구의 150% 정도밖에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네. 200%가 안 되는 네. 200% 안 되는 거죠. 음. 우리 200% 하려면 1억 명분 네, 넘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 이제 2,500만 명분 분량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까지 또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확보한 분량은 7,900만 명분이고 더 이상 추가 계약을 했다는 소식은 아직 전혀 없어요. 오늘도 아직 없어요. 오늘까지도 그래요? 없어요. 네, 저도 뭐 라디오 방송 가서 이 6개월간 구매가 늦어진 원인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네네. 뭐 확실한 답은 없지만 하여튼 정부가 백신 구입의 의지가 좀 약했다.
부족했다 이거는 아주 분명한 것 같고요. 제가 가디언지를 한번 봤더니 한국이 이게 구매를 늦추는 거에 대해서 나름의 진단을 한 게 있어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가디언이 네. 영국에서 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그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준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좀 친여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백신을 샀다가 부작용이 발견되면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러면 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 뭐 그런 이런 말들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얘기들이 많이 많이 나돌기는 있었죠. 했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확진자가 좀 적은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리스크를 가질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효과가 불투명한 백신 구입에 주저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고요. 또는 뭐 백신 음모론, 백신이 더 나쁘다, 맞아. 안 맞아야 된다. 옛날에 그거 있었어. 빌 게이츠가 그래. 그 보러 있었잖아. 이게 항상 나와요. 저기 코로나 그 바이러스를 빌 게이츠가 일루미나티 항상 나옵니다. 그래. 일루미나티. 제가요. 맞아. 저기 어느 뭐 땡땡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제 상담은 안 하시고 아하. 1시간 동안 앉혀놓고요. 빌 게이츠 관련된 아하. 이 음모론을 의사가. 강의를 하셨습니다. 의사가. 네. 그래서 얘네들 빌 게이츠가 장본이라는 거 코로나 다 빌 게이츠야.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요인은 이 국내 업체 그 셀트리온의 코로나 네. 치료제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백신 구매에 대한 오판을 낳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제 벌써 회장에서 물러나서 명예회장이 되셨죠. 네, 네. 이분은 다 치료제도 완성 안 하는데 벌써 경영일선에서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2021년 봄이 되면 국민이 마스크 없이도 일상생활을 하는 코로나 청정국이 될 그래 것이다. 나 이 얘기 들은 것 같아. 코로나 청정국 어. 얘기하면서 들었어. 이게 무슨 뭐 한국이 코로나 세계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 청정국 된다 이게 그랬던 거. 개뻥이잖아요. 개뻥. 아니, 아니 지금 봄이야, 치료제별로 어떻게 지금. 청정국이 돼요? 백신을 갖고 청정국이 되지. 아까 그 알파주도 잘 얘기했지만 치료제라는 건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지. 즉 죽지 않도록. 이게 안 걸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치료제하고 백신을 사람들이 국민들이 혼동하게 하는데 이 서정진 회장이 하여튼 큰 역할을 했어. 청정국 너무 멋있는 네. 거야. 청정 코로나 청정국. 더 웃긴 건 이 셀트리온 이 치료제의 효능까지 지금 상당히 의심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오늘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서정진 또 이 회장이 기술 주권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백신, 국뽕 언론 플레이까지 했어요. 이게 다 난 먹혔다고 보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국뽕이 약할까? 진짜. 셀트리온 주가를 보니까 이게 20만 네네. 원대였는데 네. 한참 이게 잘 나갈 때 치료제 갖고 청정국 얘기할 때 40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30만 원대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때 아마 그래도 올리긴 문재인 올렸지. 대통령이 셀트리온 공장 방문하지 방문하고 않았었어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아하. 당시에 그래서, 이제 네. 한국은 백신 개발에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백신 선진국은 아닌데 치료제는 우리가 먼저 개발한다. 이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장단을 맞추면서 서정진이 우리가 먼저 개발한다 이러면서 짝짝꿍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방문하고 뭐 우리는 진짜 막 환호하고 이제 막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나긴 나는데요. 좀 이게 몇 달 전의 일인 거죠. 한 여름쯤에 있었던 일인 거죠.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근데 정부가 그 선구매 계약 체결을 안 하고 뭐 6개월 이상 미적거리였던 거는 분명한 실책인 거고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정황 증거들은 있으나 이유는 뭐 알 수 없고 그렇죠. 그 확실한 거는 정부가 백신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백신 예산을 한 푼도 책정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백신 구매 계획이 없었다고 하는 게 그 정부가 제출한 그 정부 예산안은 보통 9월달에 이제 제출을 그렇죠. 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백신 예산을 아예 책정을 하지 않았던 사실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2021년 예산안이. 그때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산 9천억 원이 포함이 되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에는 안 들어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갔군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는 9천억 원이 포함이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국짐 우리가 얘기하는 국짐이라고 하잖아요. 그 국짐의 기재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왜 백신 구매 예산이 한 푼도 없냐? 넣어라 해가지고 9천억을 넣었어요. 그래서 원래 없던 게 이제
백진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서 근데 뭐 예산이 간만에 포기가 됐는데. 간만에 이런 일을 좋은 일을 한 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음. 기자들이 물어보니 음. 기재부가 이제 해명을 하기로는 올해 예산을 이거 인용입니다. 올해 예산을 지난해 8월 예산 편성 논의를 거쳐서 9월에 발표를 했는데 당시는 백신이 개발 중이어서 보건복지와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구입 관련 요구를 하지 않아서 관련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질병청도 백신 구매를 예산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해당 부서가 예산안을 필요한 예산을 기재부에다 요청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질병청에서 안 했다. 그걸 안 했으니까 기재부가 그거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하겠냐. 그렇죠. 그래서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들은 얘기인데 네. 이게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예산 9천억 원이 편성됐다라는 것은 좀 놀랍네요. 한편으로는 놀랍네요. 네, 놀랍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백신 늑장 구매 책임론이 터지니까 질병청과 중앙재난대책관리본부 청와대가 설치한 백신 TF가요. 서로 자기들이 백신 구매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책임자가 아니라고 막 발뺌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예. 근데 뭐 누구냐 우리가 네. 청와대는 우리가 아니고. 남이가 결국은 그때 어떻게 결론 나왔는지 아세요? 네. 누가 어떻게 책임자? 나죠? 누가 책임입니까? 청와대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죠. 질병청 책임. 아하. 이건 약간 꼬리 자르기랑 비슷하기도 하다. 정은경 네가 책임져라. 그거네. 그래서 근데 정은경이 어쨌든 경식적으로는 이제 질병청에서 음.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안 올렸으니까 이제 어쨌든 진행 절차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는 된 거예요. 질병청이 예산 청구를 안 했고 기재부에서 반영을 안 했는데 네네. 그럼 왜 질병청이 그럼 예산 못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원인은 그러니까 전 그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이건 우픈 현실인데요. 백신 네.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건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았을 텐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추진을 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 책임이든 간에 이게 청와대가 최종 책임자든 저는 청와대가 최종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백신이 필요한데 아무도 이걸 책임지지 않고 구매도 안 한다?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야당 의원의 요구대로 이제 추가 배정한 백신 예산 9천억 원에 대해서 기재부는 지금 백신 도입 규모와 내용,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었잖아요. 그 당시가. 그렇죠. 12월 2일이니까 그때 아직 계약 네. 체결을 이제 겨우 아스트라제네카랑 11월 27일에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일단 예산을 9천억 원을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예산이라고 명명은 할 수는 없고 지금 9천억 원이 목적 예비비로라는 항목에 편성이 돼 있어요. 예비비.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로 일단은 이제 9천억 원을 일단 통과됐군요, 그 배정을 당시에. 해가지고 이제 이 돈은 어쨌든 백신에 쓸 거다라는 네, 목적으로 네, 네, 예비비로 이제 충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9천억 원으로 국민 전체에 뭐 2차까지 접종할 백신 비용이 가능할까요?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9천억 원을 작년에 이제 책정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이게 부족하니까 추경 예산을 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3월 말에 1차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질병청이 다시 예산을 새로 이제 그 발표를 합니다. 그 백신 예산은 지금까지 그때 확보한 물량이 7,9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 백신 구입 비용을 총 3조 8,06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와, 맞습니다. 그래서 그중 이미 확보한 예산을 제외하면 아까 9천억 원에서 약간 거기 예전에 이제 이 작년 예산 중에 일부 예비비로 책정한 게 있었었거든요. 그걸 합쳐서 한 1조 정도가 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올해 추경 예산을 청구를 했는데 그때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그래서 2조 3,483억 원을 그러니까 그 백신 예산으로 추가 경정 예산에 올렸습니다. 아예 본 예산을 책정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계속 추경을 추경할 수밖에 그렇죠. 없게 되죠. 그때 이제 너무 적게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 추가로 한 2,400억 원, 2조 4천억 원을 갖다가 이제 추경 예산에 포함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상태인데 되게 제가 보고 되게 놀란 게 작년에 정부가 4,400만 명분의 분량의 백신 구입 목표가를 얼마로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9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9천억 원을 책정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가 뭐였냐면 정부가 그때 이것도 공식 발표였는데 4,400만 명분을 먼저 확보했는데 4,400만 분이 구입 9천억 원. 목표가 그러니까 구입 목표가 이게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구입 그렇죠. 목표가가 네. 9천억 원이라서 이거 9천억 원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단순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이게 4,400만 명이 분이 9천억 원이었는데 아까 7,600이라 그랬죠, 총이? 네, 7,900, 7,900. 7,900. 그러면은 나머지 3,500만 명분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게 2조 4천억 원이에요. 오, 너무 비싼데요, 갑자기?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지난해 공식 발표했던 그 9천억 원이 4,400만 명분의 가격에 비해서 3배가 넘게 그렇죠. 올라가. 사람은 적은데 금액은 그렇죠. 2배 넘네요. 3,500만 명분에 대해서 2조 4천억 원을 배정을 했으니까 엄청나다. 근데.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에서 요구한 예산 백신 예산은 당초 작년에 예산안에 포함됐던 것에 비해서 가격이 그러면 한 1회분 가격이 어쨌든 가격이 3배 확 이상 올랐네. 올라간다는 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두르지 않아서 계약을 늦게 해서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이제 혼을 낸 거죠.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언론들이 있었는데 수치 계산이 그냥 나오네요, 이거는. 그것 때문에 이제 네. 이 명분은 그 정부가 스스로 이제 제공을 한 거고요. 어쨌거나 백신 구매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생각이 아니하기 짝이 없었다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생각하면 할수록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게 접종 속도도 너무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 백신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은 지 한참 됐거든요. 한참 됐죠. 예. 네, 그래서 아까 차인쌤이 4월 13일 현재 1회 이상 접종률이 2.4%에 불과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 과정을 한번 보니까 네네. 일찌감치 이제 백신 선구매 계약을 한 나라들은 이제 12월부터 아까 영국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네. 우리나라는 2달 늦은 2월 26일부터 첫 접종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2달 이제 조금 안 됐는데 그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이제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이 가장 선두에 있고 네. 그 뒤로 칠레, 미국, 영국이 빠른 속도로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이스라엘부터 먼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13일 현재 1회 이상 접종한 인구 비율은 58.9%고 네. 접종 완료 그러니까 2회까지 다 한 접종 완료도 이미 54.7%예요. 네네. 그러니까 걸렸다가 면역 생긴 사람까지 합치면 한 7, 80% 정도의 지금 면역률을 보이고 있다고 이제 추산되고 있고요. 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좀 늦었지만 하루에 300만 건 이상의 놀라운 속도로 이제 접종을 막 하고 있습니다. 아, 빨라요. 그래서 대단해요. 대단한 진짜 속도로. 대단해요. 예. 또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4월 13일 현재 1회 이상 접종이 37.3%. 아주 빨리 했습니다. 접종 완료도 22.9%에 달하는 그런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영국도 좀 자세히 보면 영국은 하루에 한 50만 건 이상 접종을 하면서 4월 12일 현재 1회 이상 접종이 48.4%. 인구의 거의 절반이 1차 접종을 그러니까요. 완료한 거고요. 근데 2차 접종 완료는 좀 낮아요. 11.8%로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확진자 감소를 보인다는 거 보니까 예. 1차만 갖고도 효과가 있다는 어느 그런가 정도 봐요. 이거를 네. 보여주는 거죠. 다만 아까 이제 알파조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독일이 좀 늦습니다. 네. 하루에 일단 25만 건으로 이제 영국보다 반밖에 안 되니까 속도가 좀 늦은 편이고 지난주부터 이제 속도를 좀 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4월 13일 현재 1차 접종률이 16.9%, 2차 접종률은 더 낮아서 6.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2월 14일에 하루 5천 명 수준으로 떨어졌었거든요. 4,80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엄청나게 있어요. 늘고 있어요. 지금. 4월 13일에 신규 확진자가 2만 9천 명까지 다다랐습니다. 이게 네. 이제 이 면역 효과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딱 비교해 보면 나오죠. 그러네요. 그래서 나라별로 시천이 있지만 어쨌건 간에 이제 뭐 독일도 막 이제 서두를 거고 5월과 6월쯤에 성인 대상 1차 접종을 좀 끝내고 올해 안에는 하여튼 2차 접종을 완료해서 선진국들은 대부분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이 지금 혼란스럽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 속도를 막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접종 인프라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확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루에 70만 명건 엄청나요.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몇 건 못 하다가 지금 네네네. 이제 속도 엄청 내고 있는 네, 중인데.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 의사한테
세뇌를 당해서 그런지 막 백신 맞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까 오늘 방송하기 전에 물 주사를 맞겠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플라시보를 맞겠다는 거죠. 플라시보 아니, 그러니까 물 주사. 아니 근데 진짜 이건 의료인의 아니 말. 뭐 남양 위협에서 무슨 뭐 이거 불가- 유산균 음료를 마시면은 뭐안 걸린다는 불 뻥뻥뻥을 먹으면 안 걸린다는 미치겠어. 진짜? 거를 미치겠어. 아니, 연구자까지 동원해서 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료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 우리 가족들은 물 주사를 맞겠다. 아하. 백신이 좀 안전하지 않으니. 어. 그러니까 이게 의료인이 아니면은 제가 혼돈스러울 일이 없는데 의료인. 그래서 예를 저는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 맞았어요 벌써 이번 주에 그래요? 초에. 그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확진자 그 증가 속도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죠? 예, 이렇게 보이는 거를 네. 보면 무슨 말을 하실지 잘 모르겠네. 음. 예. 여하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해도 확진자 수가 좀 적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마스크 잘 쓰는 우리 국민 K 방역 하면서 뭐 외국에다 막 사례가 막 예, 알려지기도 하고 뭐 엄청 우쭐대고 그야말로 진심 국뽕이 막 있었는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아,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좀 후진국이 된 느낌? 백신 후진국?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접종 현황은 어떤지 좀 네, 제가 아까 알겠습니다. 2월 26일 날 접종을 시작했다고 얘기했는데 네. 40일 만인 4월 6일에 네. 1차 접종자가 이제 지난주네요, 처음으로 지난주.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100만 몇 명 됐고요. 네. 4월 13일 현재 1회 이상 접종자 수는 124만 명. 좀 더디죠. 지금 7일 지났는데 겨우 23만 명 늘었어요. 네. 그래서 2.4%고 접종 완료자는 고작 6만 명. 0.1%밖에 안 됩니다. 갈 길이 그래요. 아주 머네요, 갈 멉니다. 길이 예. 그래서 6월 말까지 당초에는 1차 접종자 수를 1,200만 명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속도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백신 도입이 늦은 건 그렇다 치고요. 백신 접종 속도가 이렇게 느린 이유는 뭐예요? 이게 나라마다 지금 백신 속도가 접종 속도가 막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맞은 진짜 사람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그것도 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겠다 그러면 이게 백신 강제 접종 의무가 없잖아요. 정부가 그렇죠, 이 사람들을 강제로 주사를 맞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안 맞겠다는 사람보다는 맞겠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 사회적인 거부감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지금 접종 속도를 좌우하는 요인은 아니고 네. 더 큰 요인이 있는데요. 접종 속도를 높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그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이 하루에 한 네네. 3만 건대, 4만 건대 정도. 일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에는 안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일주일 아까 7일 만에 한 20몇만 분이 더 늘었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1일 단위로 하면 주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한 3만 명 정도 맞고 그러네요.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걸 2차 접종을 같이 합친 숫자거든요. 이게 20몇만 분이 이제 일주일 만에 늘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합쳐가지고 4만 건 정도밖에 못 맞추는 거예요. 1차 접종 3만 건, 3만대 건, 그다음 2차 접종 2만대 건 정도로 이렇게 계속 가다가 제가 오늘 다시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을 거의 한 건도 못 했어요. 안 그래요?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 건수가 한 4만 건 정도 되는데 2차 접종은 한 건도 없고 1차 접종만 지금 한 건, 그러니까 4만 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0.1, 문제가 있는 거야. 있는 이거 거지. 2차 접종을 못 한다는 네, 건 이유가 있는 뭐냐면 네. 2차 접종 아스트라제네카거든요. 그렇죠. 지금 1차 접종은 지금 그 화이자 거예요. 지금 노인네들 75세 이상들 저희 부모님 맞았다고 했잖아요. 75세 이상들은 화이자 건을 지금 지난 4월 첫째 주부터 그러니까 둘째 주부터인가 이때부터 맞히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화이자 건 처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2차 접종은 사실은 화이자가 아니죠. 아스트라제네카 먼저 맞춘 사람들이 2차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 못 맞고 있는 거죠. 안 백신은 맞거든요. 같은 걸로 1, 2차를 다 맞아야 되는 원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정상이다. 네. 근데 만약에 백신이 없으면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교차 접종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교차 접종하는 방안도 지금 논의 중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중단을 결정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몇몇 나라는 나이랑 상관없이 덴마크랑 네네. 몇 개 나라들은 아예 나이랑 상관없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이미 내렸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1차를 맞은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네네. 사람들은 다른 걸로 대체한다, 즉 화이자로 대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워낙 1차 접종도
사실 예방률이 면역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교차 접종 자체가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는 아니라고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2차 접종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화이자 1차 접종들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이제 5만 건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미국이 하루에 300만 건 이상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독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70만 건 넘어섰고 속도를 막 내고 있는데 독일이 이렇게 속도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백신 분량이 없어서 못 맞춘 거였었어요. 솔직히. 그러다 최근에 확보를 했나요? 최근에 그 파이자가 바이온텍이 원래 독일 회사거든요. 맞아요. 독일 회사의 생산 공장을 독일 내에 설치를 해서 이게 가동에 들어가서 공급 분량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큰 문제 없이 지금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이 독일 정부 말로는 일주일에 1,000만 건까지 하겠다. 지금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 2차 접종 다 합친 숫자가 4만 건 정도 약간 넘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 백신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백신 구입도 늦었는데 들어온 백신 자체도 양이 적군요. 그러니까 구입 계약을 구매 계약을 늦게 한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 구매 계약한 대로 물량이 한국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 그동안에 얼마 못 맞춘 것도 백신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언제 사건이 터졌냐면 1월 중순입니다.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가 늘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가 거의 동시에 1월 중순에 EU한테 원래 우리가 체결했던 그 백신 계약대로 물량을 공급을 못하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공급 체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 원재료를 이렇게 공급받아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해서 약속한 일정에 약속한 분량으로 공급을 못하겠다가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와가지고 EU가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화이자는 바로 문제를 해결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만 지연 사태가 있다가 바로 문제를 해결해서 공급 일정에 큰 지장이 없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공급 지연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EU가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랑 1차 첫 구매 계약을 8월 달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몇 회분을 3억 회분을 했습니다. 3억 회분을 선구매를 확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1억 회분에 대해서는 추가 구매 옵션을 주는 계약을 체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총 4억 회분의 분량을 1차 계약 때 했는데 그중 8천만 회분을 1분기에 공급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1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가 8천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40% 정도밖에 안 되는 3,100만 회분밖에 납품을 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해온 것이었었거든요. 청천벽력이네. 그러니까 황당한 거잖아요. 황당하죠. 그래서 EU가 너희들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거 혹시 너희들 백신 외부로 빼돌린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계약 위반이야 이거. 너희들한테 책임을 묻겠어. 그래가지고 유럽 내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생산 공장을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물량을 납품하지 않으면은 EU 역외 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엄포를 놓으면서 사실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EU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비싸게 사기로 돼 있는 한국 같은 데 빼돌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아스트라제네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공급하겠다고 계약 체결을 했을 때 공급을 최선을 다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쪽은 이게 계약 위반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그랬지. 문제가 수급에 뭐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겨서 공급을 못하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해외로 배출한 거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얘네들 말을 근데 화가 난다. 왜냐면 이게 전 인류의 생명에 걸린 문제인데. 이 영리 회사입니다. 아무리 영리 회사. 영리 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스웨덴하고 영국하고 회사. 합작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사실 EU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계약 위반 논란으로 지금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고 아직 해결을 못 봤습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화이자가 아까도 얘기했던 바이온텍하고 유럽 내 생산 거점을 이제 추가로 이제 설립을 한 거죠. 그래서 생산 능력을 이제 대폭 확대해서 당초 선구매 계약 물량보다 더 많은 양의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
그 정도 여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공급 지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 못 줬잖아요. 8천만 회 중에서 8천만 회 중에서 지금 한 3천 4천 정도밖에 못 주고 있으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를 화이자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지난주부터 갑자기 70만 명분으로 이제 이 접종 속도를 올릴 수 있던 것도 이제 요 때문입니다. 이 알파조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참 백신 민족주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백신 민족주의. 예, 이게 작년에도 우리 좀 전에 얘기했지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영국 스웨덴 회사잖아요. 네. 영국은 EU가 아니잖아요. 예. 파이자 백신은 이제 미국 독일이 합작이고 독일은 EU의 중심 구간입니까? 네네.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나올 때부터 이게 효능이 있니 없니 면역 효과가 없니 65세 이상한테 위험하니 이거 EU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네. 올해 1월 때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제 영국은 그래서 오히려 맞불을 나갔고 네. 반은 아스트라제네카, 반은 화이자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가장 많이 접종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좀 냄새가 나요 이게 그래서 빼돌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일부러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알파조가 얘기했듯이 덴마크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완전 지금 전면 중단이에요. 65세 이상뿐이 아니라 전면 중단이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파이자를 믹스 처방할 수 있는지를 800명한테 시험 처방을 이미 했답니다. 그러면서 결과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임상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먼저 이제 손 들으면 이제 임상 실험에 참가하겠냐 그래서 800명 먼저 하는 거죠. 이제 요거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제 모자라면 여기에서 이제 믹스 처방하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잡음의 중심지라는 것은 맞아요. 분명한 확실해요. 겁니다. 네, 확실합니다. 아니, 우리는 얼마 전에 네. 재미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가 맞았냐 안 맞았냐. 안 맞았냐 진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거냐 칸막이 뒤에서 주사기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네. 미치겠어. 아스트라제네카 정신. 야. 근데 진짜 심각하죠. 우리는 네. 생명권이 그러니까. 문제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 진짜. 그런 얘기까지 나올 네.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12월에 들어서야 정부가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는데요.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올 수 있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나라도 백신 업체와 접촉을 시작한 시점이 선진국과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6월쯤 아니에요. 대충 우리 근데 5월쯤. 계약 체결을 결정을 못하고 미적미적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질병청 정은경 그 청장 차원에서 이 백신 계약 협상은 그쪽에서 했겠지만 최종 의사 결정을 혼자 결정할 수 있었으니까 예산 책정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기재부랑 협의를 했었어야 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때 충분하게 예산을 책정하려면 청와대가 개입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책임은 질병청장이 협상을 주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최종적으로 예산을 얼마를 어떻게 책정하고 가격 협상을 할 때 우선 구매권을 확보를 하려면은 아마 청와대천에서 이게 개입을 기재부를 움직여야 되는 관계로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계약 체결 결정을 못하고 미적거렸던 탓이 이제 우리가 그 후폭풍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도 업체별로 일명 입도 선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발도 안 끝내 지금 개발 중이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입도 선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원래 그 서 있는 별을 미리 판다라는 뜻이에요. 판다. 입도가 벼가 서 있다. 벼가 서 있다라는 뜻이고 그런 뜻이야. 여기서 문돈 길도 줄 알았어. 길도 들어가는 길에서. 그러니까 서 있는 그게 아니구나. 별을 미리 판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그 예전에 돈이 쪼들린 그 소장농들이 벼가 여물기도 전에 헐값에 미리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여기서 유래했던 슬픈 얘기네요. 그런 얘기예요. 입도 선매가. 그러니까 농부의 입장에서 네네. 돈이 궁하니까 아직 벼를 미리 이제 팔아서 돈을 갖다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돈이 그러니까요. 필요하니까. 네네. 이제 그런 데서 유래했던 말이 입도 선매인데 선진국이 백신을 선구매했다라고 했을 때는
농부가 미리 헐값에 파는 입도선매와는 정반대예요. 정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입도선매의 매는 팔매인데 그러니까 네. 농부가 파는 거잖아요. 네. 네네네. 선진국의 입도선매에서 매는 살매예요. 살매지. 예. 미리 한자가 다르지. 그러니까 한자가 네. 똑같은 매인데 네. 팔다인데 네. 매매가 똑같잖아요. 팔매 살매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선진국의 입도선매는 생산자가 아닌 구매자가 네. 미리 산다라는 네. 의미에서 이제 입도선매 반대 그런 뜻입니다. 찜이지 찜. 그렇죠. 미리 찜어놓은. 그러니까 백신 구매자죠. 선진국 음. 정부가 생산자인 제약회사들, 백신 업체들한테 아직 출시되지 않고 개발 중에 있는 백신을 사겠다고 먼저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선구매 계약이라고 한 거죠. 이미 아직 개발도 안 됐어. 임상 시험도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 그런 상태의 백신을 미리 선구매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도선매에서는 판매자인 농부가 돈이 궁한 처지죠. 을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렇죠. 구매자가 갑이에요. 그래서 헐값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백신 선구매에서는 반대로 구매자가 정부잖아요. 누가 그렇죠. 급해요? 정부가 급해요. 그렇죠. 그래서 을이에요. 근데 판매자는 백신 업체는 갑이에요. 이럴 때 가격 협상력은 당연히 이게 궁한 사람이 을이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그 우위를 점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백신 업체가 부르는 게 값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공급 업체가 몇 개 안 딱 그때 몇 개 없었잖아요. 서너 개밖에 화이자, 없으니까 모더나 사실은 뭐 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가격 협상력을 이제 딱 백신 업체가 그냥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위험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선진국 정부가 한 방법이 뭐냐면 개발 업체한테 돈을 미리 주는 겁니다. 투자금 형태로 개발 네네. 비용을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개발할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대주고 선구매권을 그 대가로 챙기고 공급 가격 결정할 때도 발언권을 행사를 한 거죠. 이 입도선매에서는 정부가 가격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처지였었는데 미리 돈을 주고 업체들한테 투자 비용을 선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구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동시에 가격 결정력도 그 갖게 된 이유가 그렇게 거예요. 한 거예요? 그 부자가 원래 물건을 사 싸게 사요 원래 그래서 미리 그런가. 투자를 해갖고. 그러니까 이유는 개별 원래 지금 개별 네. 국가 단위에서 업체들하고 네네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유는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EU 전체가 아까 EU가 5억 개였다며요, 대표로 5억 그러니까 개. 28개 나라를 대표로 해서 야. EU가 이제 직접 백신 업체들하고 개별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럽대로 파이자하고 파이자, 바이온텍 이런 데다가 이제 선구매하고 아스트라제네카로 이제 돈을 준 거고 미국 회사들 많잖아요. 모데나 있잖아요. 모더나. 네네. 그 모더나에다가 선투자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EU가 선투자에 대한 대가로 납품 가격을 생산 원가 수준으로 낮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빼돌린 거야.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파이자, 냄새가 바이온텍에다가 선투자를 했거든요. 에. 각각 네네. EU가 아스트라제네카 1회분에 대해서 지금 EU가 납품 받는 가격이 얼마냐면 2.18달러예요. 아 정말 싸다.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2,500원? 영국이 3달러고 네. 미국이 4달러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EU가 직접 돈 주고 돈을 제일 많이 줬나 보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생산 원가를 낮춘 거고. 그러니까 이 생산 원가는 냄새나.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많이 주문할수록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EU 차원에서 한 번에 4억 회분을 구매를 했으니까 아마 제일 많이 낮춰가지고 얘네가 이게 그러니까 마트네 마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게 너무나 정직하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는데 네네. EU가 한 번에 4억 회분을 구매하면서 거기 선투자한 거에 대한 대가로 2달러 수준으로 낮춘 거, 2,500원 정도로 낮춘 거죠. 근데 영국은 선투자를 했을 텐데 구매 분량이 뭐 작으니까. EU 측보다는 많지는 않으니까 3달러, 미국은 4달러, 남아공은 5.25달러, EU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진짜 궁금하게 그럼 한국 얼마였을까? 그래서 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모르죠. 이건 이제 몰라요? 비밀인데 아마 계산해 보세요. 아까 4,400만 명분이 중에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몇만 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9천억 9천억 원. 원이었으니까 계산해 보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제 미국 그 화이자 백신도 비슷한데 아, 화이자 그래요? 백신은 비싸죠. 바이오엔텍 백신은 백신은 훨씬 비싸요. 네. 아예 그러니까 네. 그 원래 원가 자체가 비싸요. 얼마이냐면 EU가 돈을 그렇게 쳐붓고 했는데도 14.7달러예요. 그러니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2,500원 정도면 14.7달러면은 이거 한 17,000원 정도 한다 소리잖아요. 이건 명품 백신이야 이거. 이건 진짜 그러네. 가격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사들이 나는 파이자 맞고 싶어요. 한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할 때 부자들은 그랬잖아요. 네. 네. 나는 몰랐는데 이미 이번에- 선언하셨어 알파조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때 그래서 그때 왜 나 몰랐는데 하여튼간 독일 거 하시겠다 그랬잖아 그때. 건강검진 했을 때 그 네. 의사가 그랬거든.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 화이자 맞겠다 그랬거든. 아니 근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네. 자기들 화이자 맞고 싶다는 얘기들 하는 의사들이 꽤 많긴 네네네, 많았었는데 맞아요. 제가 이번에 보고 원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2.1달러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14.7달러가 유로 EU가 이제 지불한 네네네. 가격인데 미국의 그 화이자 백신 가격은 19.5달러입니다. 아하. 자기 나라 건데도. 아니죠. 왜냐면 바이온텍이 EU 저기 독일 회사잖아요. 독일 제조업체가 미국이 독일 같이 한 거예요. 거라고 근데 하네. 이제 이 유통이나 이런 거는 파이자가 하는 거예요. 음. 얘는 개발업체예요. 연구 아하. 개발업체고 바이온텍이 파이자가 직접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업체는 그 독일에 있는 바이온텍이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돈을 준 거니까 어쨌든 미국은 19.5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또 얼마일까요? 받았을까? 그다음에 반대로 보면 미국 정부의 선투자를 받은 모데나 백신 가격이 이것도 비싸요. 이것도 사실 그 화이자 백신하고 동일한 mRNA라는 맞아요. 그 원료요. 백신이거든요. 네. 미국이 15달러, EU는 좀 더 비싸죠 당연히 18달러. 결국 선투자를 해야 되는 거네요. 선투자를 어떻게 그러네요. 했느냐, 그다음에 그다음에 분량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가 이렇게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말 일찍 움직였어요. 그래서 선구매를 했는데 다른 나라보다 먼저 납품을 받기 위해서 모더나 화이자와 모두 1회분의 평균 23.5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스라엘이 진짜 이거 패스트 트랙이니까. 패스트 트랙이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받아가는 구조인데 아. 돈 더 내라 이제 이렇게 아. 된 거예요. 그러면 EU가 14.7달러였단 말이에요. 난리다 난리야. 그리고 한 15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네. 모더나랑 이 그 저기 화이자의 가격이 그것보다 한 7, 8달러를 더 더 줬네. 주고 이제 아. 구매를 한 거죠. 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그러네요. 이번에 이런 알았어요. 어. 야, 진짜 아니 저는 정말 이 코로나 백신 정도면 이렇게 전 인류가 다 관계가 된 것이어서 뭔가 저는 되게 나라별로 이렇게 가격이 다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같은 가격에 그냥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족족 예약대로 세계 정부가 있었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네. EU 그러니까 WHO가 네. 모든 나라 정부들한테 이 만약에 권한을 위임받아서 네네 개별 업체들하고 협상을 했다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저는 내용이 그러니까 백신이 백신은 전 인류의 공공재라고 본다면 네네. 사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협상력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WHO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나서서 이제 그 역할을 했다면 아마 좀 가격이 좀 공정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네네네.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었을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WHO한테 누가 그 권한을 주려고 위임을 안 했을까? 하죠. 선진국이 그걸 위임할 리가 없죠. 저는 그거는 이제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네. WHO를 중국이 당시에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아. 저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코백스를 설치를 했잖아요. 네네. 코백스라고 아까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미리 선구매를 해서 네네. 그 선진국들이 선구매를 해가지고 코백스에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정도 역할은 우리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WHO 전체가 전 인류를 상대로 백신을 공공재로 공급하는 이 역할을 하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거는 진짜 맞고. 너무 아쉬워요. 그게. 근데 당시에 WHO가 그 역할을 신뢰를 주는 행동을 못했죠. 중국 편을 들었잖아요. 상당 부분. 그리고 중국이 상당 부분의 비용을 예산을 WHO 예산을 대고 있고.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 어디서 최초에 발생했는가 이걸 놓고도 WHO가 미적거렸거든요. 중국 눈치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WHO가 이제 굉장히 당시에 신뢰를 좀 많이 깎아먹는 행동들을 한 건 사실이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만약에 이 당시가 트럼프 정부 시절이었잖아요. 네네. 트럼프가 유엔에서 탈퇴하겠다는 애들인데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안타깝네요. 않았습니다.
예, 알파조님 지금 이제 이야기해주신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 백신을 미리 선투자하면 싸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선투자를 안 했는데 계약한 것을 빨리 받으려면 돈을 더 많이 내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선투자도 안 했고 계약도 늦게 했는데 빨리 받으려면 더더더 돈을 많이 주면 되고 더 비싸집니다. 네. 여기 한국이네요. 아, 네. 그래서 네네. 작년 정부가 4,400만 명 분량의 백신 구입 목표가를 9,0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 편성에서 3,500만회 분이 2조 4천억 원으로 3배 이상 이 뛰어오른 게 비싸진 게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네, 그렇, 네. 그냥 그랬구나라는 추정하건데 뭐 지금까지 네, 정황 네. 알려진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러네요. 이제 그런 결과가 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면 지날수록 지금이 이제 최고점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만약에 새로운 백신 업체가 더 등장하면 시장에 이제 공급자가 많아지고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음. 얀센 문제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얀센 문제 생기고 모더나도 지금 물량이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뒤늦게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한 우리나라가 백신을 빨리 공급받으려면은 비싼 가격을 치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결론은 나오는데 마돈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추경에 들어간 백신이 예산이 3배 이상 비싸졌잖아요. 그러면 작년 거는 가격이 어땠느냐. 그것도 아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당연히 비싸게 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단순 계산하면 나온다 그랬죠. 네네. 4,400만 회분을 네네. 9,000억 원이라고 했을 때 네네. 나눠보면 1회분에 2만 원 꼴입니다. 2만 원. 아니 저기를 2만 원에 샀단 말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를 2만 원. 아까 유럽은 선투자하고 2,500원이었는데. 공급가를 2,500원 정도. 네. 2,500원도 안 이거 거의 되죠. 화이자 가격이잖아. 예. 2만 이 원이면. 화이자보다 화이자가 화이자보다 더 비싸. 어. 그럼 화이자는 더 비싸게 미국 주고. 화이자 가격이야. 미국 화이자. 이거 화이자보다 더 비싸게 진짜 주고 너무하다. 그러니까 화이자는 지금 이거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겠죠 우리나라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내가 이 계산은 안 해봤어요. 네. 2만 그러니까 그 2,300만 그러니까 2조. 3,500만에 분 네. 나누기 2조 4천억 2조 원 있잖아요. 4천억 원. 나 이거 계산 네. 안 했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네. 어쨌든 2만 원꼴로 계산을 하면 참. EU가 지불한 가격의 거의 10배, 뭐 10배까지는 안 가도 그 정도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저는 뭐 이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구매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비싼 가격을 줄 수밖에 없으면 가격을 비싸게 주더라도 일단은 계약을 확보해야 확보를 하는 게 그럼요. 맞는 거죠. 네네. 자, 계산해 그래서- 보면 7만 원입니다. 7만 원. 네네. 이거 웃을 일 아니야. 네, 근데 무슨 안 돼. 그러니까 좀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음. 어떻게 3,500만 분을 추가 공급했는데 추가 예산이 2조 4천억 원이 나올 수 있나? 그게 너무 이상했는데 어쨌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가격이 비싸도 백신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맞습니다.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웃돈을 얹어주고라도 사야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웃돈을 더 얹어줘도 백신 분량을 못 한다는 게 문제죠. 더 큰 문제죠. 지금 국내에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SK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에 우리나라가 개발한 이 전략 주사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지? 뭐 10명분을 그러니까 7명분을 8명분 맞출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주사기를 우리나라가 개발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아, 그래요? 그렇죠. 미국한테 우리 주사기 이거 줄 테니까 백신을 달라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네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백신 어디서든 구해왔는데 손 벌릴 때가 미국밖에 없지 않느냐. 미국 가서 받아와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 가서 받아와도 되고 러시아 백신을 받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 들으면 들어서 좀 답답해지네요. 아니 아까 방송 시작할 때는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서 이제 지금 빨리 이 백신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불안감으로 이렇게 백신을 맞든 안 맞든 확보해야지. 네, 그러니까 아까 정부가 백신을 서두르지 않은 이유로 찬희쌤이 여러 가지 출연해 주셨잖아요. 예, 사실 뭐 명확하게 밝혀진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마스크 방역 잘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방심한 건 아닌가 막 K 방역 막 우쭈쭈 하면서 그런 게 이유가 아닌가 방심한 것 하는 같아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정부가 이제 백신 구매 계약을 서두르지 않은 이유는 뭐 모른다는 게 우리 그냥 정설이고 아무도 모른다. 정부도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사회적 방역이 워낙 성공적이어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에요. 솔직히 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뭐 확진자 몇 개 없는데 무슨 그러니까. 굳이 백신을 왜 빨리 구해? 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설득력이 없는 전혀 없는 구차한 변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단순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사회적 방역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집단 면역 목표 달성은 더욱 요연해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아. 이게 우픈 현실인데 영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감염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감염을 통한 면역. 항체 면역을 가진 사람 수가 한 10%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10% 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네. 백신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네. 그것까지 합치면 네. 정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집단 면역 달성하는 거거든요. 음. 이게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역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걸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신 네네. 접종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아. 역으로 걸린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나라 백신 접종을 더 많이 그러니. 해야 되는 상황인 아. 거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급한 경우는 확진자 우리나라가 수가 급한 없으면 거예요. 없을수록 더 급해진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회적 그 방역에 성공했기 때문에 백신이 더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그러네요. 것이지 맞습니다. 절대로 사회적 방역에 성공했으니까 백신을 굳이 서두를 네. 맞을 필요가 없다. 중요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네. 진짜 별표 진짜 5개 쳐야 별표 10개 그래서 쳐. 별표 10개. 어떻게 그럼 70%까지 올릴 거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 최소 70%, 누구는 뭐 80%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아까 이제 영국 이미 10% 먹고 들어가고 이미 더 많은 사람 이미 항체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인구 대비 너무 확진자 수가 적잖아. 항체 소유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거를 80%까지 끌어올리려면 그만큼 더 많은 백신이 필요하다는 거 인구 대비. 지금 그래서 그 백신 필요성이 더 높아진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사회적 방역이 성공한 국가들 중에 사회적 방역이 성공하면은 백신 접종 막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좀 부릴 수 있는 그런 수는 있어요. 여유를 뭐 지금 당장 그렇죠. 우리가 뉴질랜드가 지금 사실 대표적인 사례인데 뉴질랜드에 신규 확진자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12월 초에 뉴질랜드가 신규 확진자가 한 몇 주 동안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섬나라들이 있었죠. 있잖아요. 네. 지금 섬나라들은 사실 신규 확진자가 없었거든요. 봉쇄하면 되니까 그냥. 예. 그냥 봉쇄를 한 상태에서 음. 그 지역 감염이 없으니까 신규 확진자가 몇 주 동안 단 한 명도 안 나. 이 나라야말로 뉴질랜드야말로 코로나 청정국이었어요. 작년에 이미. 네네. 그런데 뉴질랜드 정부가 전체 인구의 3배에 달하는 백신을 미리 구매해서 선구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자기 인구보다 3배를 만들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섬나라들 많잖아요. 네네. 그다 다 무료로 다 배포를 하겠다라고 해서 더 많이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접종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처럼 2월 말에 시작을 해가지고 1차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1점 몇 %밖에 안 돼요 지금. 네네. 접종 완료,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거 0.4% 정도 세계 꼴찌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나라도 있다. 근데 여기는 마스크 안 써도 되는 나라고 코로나 네네. 정정국이야.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근데 네. 백신은 이미 인구 그 3배 세배 수준으로 이상. 확보해서 다른 나라도 나눠줘.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적 방역이 성공적이어서 백신 접종의 속도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뉴질랜드 정부는 올해 안에는 일단 접종은 다 완료한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질랜드 너무 부럽다 근데. 부럽죠. 선진국인데도 이렇게 백신을 3배나 확보를 하고 말이죠. 아, 참. 남도 아니, 도와주고 선진국 티도 내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뭐야? 국격이 높아지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예. 아이, 참. 좀 안타까운데. 코백스에도 돈 많이 냈잖아요. 네, 뉴질랜드가. 선진국들은 해야죠. 네. 우리나라 좀 네. 창피한 일이고요. 네. 그 이야기들은 백신 계약을 어쨌든 제때 못했고 그것 때문에 접종이 늦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도 그러니까 그 공급 순위도 뒤로 밀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러니까 뉴질랜드처럼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아서 여유를 막 부려도 되는 시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계속 700명대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접종 속도가 느린 것 자체를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백신 공급이 예정대로고 안 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죠. 음흠.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대. 그리고 예정대로 다 공급이 된대.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이게 접종 현황을 보면 그대로 확인이 되잖아. 아까 말씀드린 2차 접종 한 명도 네.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정부는 계속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 올해 안에 다 집중 면역 달성한다 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정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이제 여름 지나다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제 거의 그 집단 면역이 돼가고 우리나라는 물량이 없어가지고 백신을 못 맞아서 접종률이 정말 세계 꼴찌 수준 유지하고 있고 아마 그게 여름 되면은 진짜 가시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되면 우리가 정부의 실책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올 것 같고, 그러니까 있는데 안 맞는 거하고 없어서 못 맞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천지 차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K 방역 성과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았는지 맞습니다. 반성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네. 생각은 좀 예, 들어요. 맞습니다. 전 좀 이제 국제적 차원으로 좀 시각을 좀 돌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아까 이제 알파저거 얘기했듯이 덴마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전면 중단했는데 그게 이제 혈전 부작용 때문이거든요. 물론 WHO하고 이제 유럽 의약품청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전 발생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거니까 백신의 전체적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크다며 계속 사용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건 사실인 거고요. 혈전이 생기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혀가 뭉치는 피가 막혀서 죽는 거예요. 피가 안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얀센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한 상태고요. 네. 얀센 백신을 맞고 뇌 혈전 반응이 나온 6명 중에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지금 중태에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무서워. 미국은 이미 700만 명 정도가 얀센 백신 접종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되기 때문에 돼서 이제 편리하다고 얘기했었고 또 저장과 이동이 용이해요. 그러니까 낮은 극초조 저조온으로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는데 오히려 혈전 부작용이 생겨서 오히려 접종 계획을 얀센을 포함시킨 접종 계획을 세운 나라들이 이제 오히려 접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만약에 얀센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또 아스트라제네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화이자하고 했다고 합시다. 모더나로 가야지. 네. 그럼 이제 근데 선진국들은 그러면 문제 백신이 발생하면 화이자나 모더나 비싼 거로 가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가난한 나라들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요. 얀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연합하고 계약해서 4억 회분의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거든요. 어허. 이 얀센가 이 문제가 생기면 아프리카 연합은 작살이 나는 거죠. 그러게요. 거기다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은 극 좋은 기술이 없어도 보관이 이제 냉장고 정도의 온도로 보관이 되는 데인데 네네. 이 화이자는 극 저온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 얀센이 저개발국 특히 아프리카에 적합했었는데 이 백신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백신 간의 빈부격차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런 참 우려가 되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얀센 백신을 접종한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최근에 접종 중단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백신 문제가 국제적인 정치 문제로 비화될 상황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예. 전쟁. 오늘 방송 들으면서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이 이래저래 바뀌는 과정을 겪고 머리가 지진이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백신을 일단 빨리 확보를 하면 또 맞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물백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집단 방역을 한 명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단 방역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아유 참 이제 저를 안 그러면은 설득해주셨네요. 우리가 코로나의 늪에서 네. 빠져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저기 뭐야 백신 안 맞고 무슨 수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 닫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선진국이랑 저기 뭐야 그 자연 소멸만 기다리는 아니, 것밖에 안 자연 모든 나라가 다 맞을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안 맞아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만 여행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 근데 우리가 뉴질랜드 정도면은 또 한번 그렇게 생각도 좀 한번 해볼 텐데 지금 그 정도는 우리가요 아니죠. 확진자 수가 지금 700명대예요.
이게 뭐 그동안에 K방역 엄청 우리가 잘난 척하고 이랬는데 결국 그것은 국민들이 다 마스크 쓰고 뭐 엄청 조심해준 덕분인 거잖아요. 네네. 뭐 QR코드도 열심히 찍고 QR코드 이렇게 열심히 찍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는 네. 뭐냐면 남을 감시해. 자기만 조심할 뿐만 그래. 아니라 다른 사람이 5인 이상 합석하면 막 신고하고 막 이런 우리 거. 5호 담당자 아니에요? 맞아. 5호 담당자도 막 작동을 한 거야. 네. 네. 아 미치겠어. 근데 지금 진짜 오모 담당 이거 북한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맞아요. 했던 거죠. 북한에 예, 우리, 다섯 예, 명씩 어머, 감시하는 없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어머. 그런 얘기 있었죠. 어, 그래서. 어. 예. 그러니까 정말 진짜 너무 웃긴다. 오모 담당. 우리가 오늘 이, 너무 이 방송을 음. 들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 정부에 우리가 강력히 좀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백신 확보에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요. 네,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꼭 생각해요.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막 음. 이래저래 말 둘러대지 돌리기 말고, 하고. 말 돌리지 말고, 음. 둘러대지 말고, 그리고 백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얼마에 구입한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노력을 해서 음. 백신 확보와 집단 면역을 위해서 좀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부가 음. 그 정보를 좀 예, 공유를 좀 하고 예, 예, 공개를 공개했으면 하고 좋겠어요. 예. 좀 책임지는 자세, 실책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요. 신뢰할 수 있는 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네. 감추고 그다음에 아. 아니라고 거짓말. 근데 욕 먹을까봐 너무 겁먹은 선거도 거 있잖아요. 끝났는데. 선거 끝났는데. 선거도 끝났는데. 아니, 좀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의 목숨하고 직결돼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정보를 네. 좀 투명하게 투명했으면 공개하고 아까 가격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 상황이 어떻다. 네. 몇 개 확보했다. 뭐 그렇죠. 뭐, 지금 예? 물량 들어오는 것들이 상황이 지금 어떻다는 원활하지 거죠. 않다. 어. 그래서 지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가격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책임지는 자세, 그래서 네. 국민들한테 좀 신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을 조금 과정을 좀 합니다.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굳이 이 방송의 제목을 붙인다면 백신 대란이라고 조용한 대란이에요. 백신의 음. 백신 대란. 정부가 아무 조용한 문제가 백신 없다고 대란. 하니까 조용한 백신 대란. 은밀한 백신들아. 네, 은밀한 백신 대란. 네. 음. 자, 우리 백신 대란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렇다 212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